올 1분기를 잘 준비한다라고 하면 올해 정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월 달, 그러니까 1월 달과 1분기에 산재되어 있는 시장의 리스크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1월 달까지, 그러니까 작년 말에 2주간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고, 연초 이후에는 특정 테마주 혹은 특정 섹터들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했죠. 물론 이제 저희 채널과 저희 멤버십에 계신 분들은 근 한 달 동안 정말 좋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현재 1월 달에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은 일단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고요. 그 외에 미국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예산안 합의, 그러니까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1월 19일 날이 가장 중요한 기점인데요. 일단 내용을 먼저 보시죠. 2024년 예산안 총액에 합의가 됐다. 셧다운의 고비를 넘겼다라고 현재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좀 보시죠. 내용을 보면 2024년 예산안을 다투고 있는 미국 여야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를 앞두고 예산 총액에 합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조금은 기사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은 작년 9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임시 예산안으로 통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 19일과 나머지 부분은 2월 초에 현재 만기가 돌아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세부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하원과 민주당이 과반인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벽히 해결된 게 아니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미국 내 국방 부분에 쓸 수 있는 690억 달러의 부가 예산을 공화당의 주장과는 달리,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화당과 달리 비국방 부분 예산에 미리 집어넣어서 발표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부채한도 유예 법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즉 공화당과 민주당의 현재 의견은 전체적인 예산을 합의하는 건 맞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너네랑 다른데, 그리고 왜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은 너네들은 마음대로 넣어서 현재 그거를 발표를 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내 강성 우파 모임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한 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7일 날 SNS를 통해서 총체적인 실패다. 이 합의는 총체적인 실패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우리는 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없는 돈을 계속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민주당하고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 특히나 공화당 내 강성 의원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나 바이든은 지난 10월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이스라엘 지원 예산을 지금 현재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게 거부가 됐고, 그래서 이번 그 임시 예산안에서도 이 부분은 아예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총액 협상에도 이 예산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안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올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억제할 힘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1월 19일 날 예산안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기사에서 분위기는 뉘앙스가 된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이건 얼마든지 셧다운의 리스크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두 번의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통과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정말 셧다운이 발생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셧다운의 리스크의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9일 날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 일주일 1월 달 내내 시장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셧다운이 여러 차례 발생하진 않았고 매년 셧다운의 리스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것은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몇 번 없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증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최근이 아니거든요. 짐 비앙코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게 미국의 투자자문사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 말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연초에 상반기에
5.5%까지 반등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5%가 됐을 때 시장이 얼마나 힘들어했고 전 세계 채권 시장과 미국 국가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발생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올해 5.5%까지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 비앙코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이 시장을 굉장히 잘 본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과거에 한 이야기도 한번 보시죠. 2021년도에 30년 만에 물가가 돌아오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고인플레이션을 이미 예측을 했었고요. 경제 정상화가 모두 진행되면 급증으로 30년 만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미 고인플레이션을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에도 시장이 피벗을 과하게 기대할 때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작년에 장기 채권 금리 이게 5%까지 찍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채권 시장과 매크로 시장은 정말 잘 맞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채권 금리가 5% 찍을 것이다라는 걸 맞추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큰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말과 올 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 상반기에 채권 금리가 5.5%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짐 비앙코가 2022년 4월에 연준이 채권 시장에 대학살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2년 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채권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5%가 채권 대학살이라고 하면은 5.5%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왔던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미국의 그 영레포 잔액이 급격하게 줄고 그 시기 동안 미국에서는 장기 채권 금리를 올해로 좀 미뤘어요. 올 3월 달로 발행을 좀 미루고요. 단기 채권 발행을 급격하게 증가를 시켰었죠.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는 발행이 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상승하고 금리가 내려오고, 반대로 단기 채권 금리의 발행량을 확 증가시켰기 때문에 단기 채권 금리는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랐었죠. 그래서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도 보면 1개월, 2개월물 단기 국채 금리를 보면은 여전히 5.4%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에 있고요. 3개월, 6개월도 여전히 5.4%, 5.2% 수치, 그리고 1년 채권 금리도 4.8%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올 3월 달에 다시금 장기 채권 금리를 발행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올해도 채권 발행량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3월부터 다시 장기 채권 금리를 발행한다고 하면 그 전부터 이미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이미 시장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장기 채권 금리가 다시 발행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장기 채권 금리가 치솟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 채권의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단기 채권은 다시금 금리가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둘 간의 방향이 다시 크로스가 돼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짐 비앙코 대표가 얘기하는 올해 5.5%까지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결코 호황된 소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최고점 4.98을 찍고 나서 현재 3.78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4%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차트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인데 이게 반등으로 끝나야 되는데 직전 고점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은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고 이 사이에 우리는 시장의 분위기와 이슈를 보고 빠르게 대응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익화를 시켜서 그걸 현금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올 상반기에 최대한 자산을 불려서 그걸 현금화시키고 그 시장이 정말 크게 하락을 했을 때 하반기에 상승을 노리고 과감하게 공격을 하려고, 베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을 항상 해피한 결과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살아남아야 하반기에 큰 수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상반기에 발생할 이런 리스크들을 잘 준비해서 하반기에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와 각자만의 계획을 잘 잡고 따라오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